사석에서 잠깐 얘기 나눴을 때 보면 그 대표님이 2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다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사실 지금도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도전을 할 때 항상 쉽게 이루어지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저 대표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을 제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도 그냥 일 잘하는 직원이었었죠. 아버지 회사였을 때는요. 그냥 성과 내는 영업사원에 불과했었고 단 이제 제가 2세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모든 것들이 다 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1세대에 원래 체제로 잡혀져 있던 직원분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계실 거고 제가 2세로서 추구하는 가치와 인력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인력들 간의 충돌이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제가 중간에서 조율도 잘 해야 되고 슬기롭게 그리고 2세 체제로 어찌됐건 안착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든 분들과 협의를 하면서 끌고 나가야 될 과제 중 하나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딱 뭔가 딱 주도권을 잡았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뭔가 영업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다든가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저희 회사에 있으면서 정말 크게 수치로만 성과를 본 거라고 하면 두 가지의 이제 1등한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저희 영업사원들 중에 제가 영업 매출을 1등을 해서 이제 증명을 한번 보인 게 있죠. 방문 판매 출신이에요, 저도. 똑똑 문짝 사주세요. 문짝 파는 누구예요? 그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럼 얘기 좀 해드릴까요? 저도 이제 어찌됐건 저도 제조 출신이라서 문틀문짝을 원래는 만들었었어요. 만들다가 이제 서울 사무실 와서 영업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서 전단지 만들고 제 명함 찝어서 쌓아놓고 방문 판매 다닌 거예요. 그냥 출퇴근하는 코스를 짜서 동네마다 있는 인테리어 가게들, 공인중개사 사무실들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똑똑 문짝 사주세요. 문짝 파는 누구예요? 이렇게 1년을 했어요. 1년.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방문하니까.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죽을 것처럼 힘들었죠. 그때는 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막 살았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주문 들어온 게 언제예요? 1년 반 뒤에요. 1년 반 동안 그 주문이 하나도 안 팔았어요. 네. 왜냐면 1년 동안 그렇게 다니시면서 성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고 저를 또 지켜보는 눈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더더군다나. 그래서 아버지의 뭔가 기대치, 기존에 있던 직원분들의 뭔가 바램과 눈빛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그 성과를 내는데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정말 온전하게 다 들어가 버렸어요. 딱 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1년 반 딱 됐을 때 딱 1년 반 됐을 때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었는데 하도 오니까 저라는 사람이 하도 가니까 진짜 미안해서 이제는 저 젊은 친구가 저렇게 자주 오는데 진짜 뭐라도 하나 줘야겠다. 억지로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억지로 하나 일을 긁어서 저한테 툭 준 거예요. 그게 문짝 2개 교체권이었는데 39만 원. 제 인생의 첫 영업 매출. 그래서 그래서 그 39라는 숫자 약간 애착이 있고 39만 원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소개 건수가 폭발적으로 나왔어요. 저라는 사람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너 얼마나 하나 보자. 한두 달 오고 말겠지 했는데 1년 반 동안 찾아가니까 1년 반 동안 그럼 계속 같은 데를 몇 군데나 보통 한 50군데를 정해놓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들렸던 거죠. 안 계시면은 그냥 제 거 넣어놓고 가고 계시면은 뭐 카달로그나 제 거 문짝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저보고 문짝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네, 문짝 맞아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알아보니까 그냥 설명 깔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그 일이 힘들고 아니
제가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보통 2세나 이렇게 물려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게 가는 길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2세 분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맞아요. 실제로도 중소기업의 2세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이제 팔고 이제 잘 어떻게든 신경 써서 했겠죠. 또 1년 반 만에 들어온 농단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거의 영혼을 끌어 모아서 거래처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문짝 2개인데 뭐 3개 주거나 그러진 않았죠? 저 그런 거는 없죠. 그런 거. 제 몸을 더 서비스를 더 갈아 넣은 쪽으로 갔죠. 그냥 한 짝 교체권이라도 어디든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뛰어가서 해주고 손잡이 망가진 거 그냥 제가 가서 그쵸. 정형외 가서 고쳐드릴게요. 그래서 손잡이 가는 일도 했어요. 그 디지털 도록도 저 다 시공할 줄 알거든요. 그런 거 해드리고 그냥 제 몸으로 살 수 있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년 반이라는 기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실 긴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는 나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그쵸. 젊은 게 아니라 어렸을 20대 초반이었어.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러면 사업에 도움되는 책, 인생책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이제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에 관련된 책은 워낙에 시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입맛에 맞는 걸로 아무거나 사셔도 도움이 돼요. 어차피 디자인을 보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업가적인 측면에 도움이 되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고 있어요. 모든 사업가들의 바이블이라고도 불리는데 저도 이제 인사 문제라든지 뭐 이세 경영할 때 이런 처세술, 마인드, 직원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거래처 고객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오너의 처세술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근데 군주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유명한 책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대로 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나요? 그래도 한국 사람은 정의라는 게 되게 많은데. 맞아요. 아무래도 한국 베이스의 책이 아니고 네.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책의 핵심은 꼭 오너가 무조건 착하기만 하면 회사가 위기가 온다 이거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의 지금의 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이 회사를 끌고 갈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인적인 그 관리들은 어떤 형태로 좀 하고 계세요? 지금은 만약에 필요한 부서들의 TO가 나면 저도 당연히 이제 채용에 이제 들어가고 그 해당에 있는 선임도 같이 들어가서 저희 직원이 너에게 맞는 인재상을 뽑아라. 나는 그냥 서포트만 하겠다. 그래서 직원을 뽑게 조금 유도를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랑 조금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최근에 들어서는 더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마지막에 제가 드는 생각은 소통밖에 없겠다. 너무 공감돼요. 어찌됐건 자주 물어봐 주고 처음에는 대답을 잘 안 할 수 있어요.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밥도 먹고 어찌됐건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직원분들도 마음이 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보통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또 연배가 좀 나이들이 좀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은 조금 젊은 친구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에요. 네, 정말 실질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의 2세 경영자로서 대표가 되기까지 어떤 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는지 뭐 롤모델이라든지 멘토가 있으시다면. 제가 솔직히 롤 모델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존경하는 인물에 저희 아버지를 적을 정도로 아버지를 저는 원래 맞아요. 존경했었고 태산 같으신 분이셨어요. 바깥 얘기하면 아버지를 뛰어넘지 못하면 저는 영원히 그림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또 자리인 거죠. 굉장하시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약간 서로 살짝 라이벌 관계가 있으면서 서로 성장하는 재밌네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존경하는 분을 또 꼽으라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 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 중 또 한 분인데요. 저는 이분의 책들을 읽고 제 정말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뀔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거죠. 결론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밖에 없다. 얻어야 되는 시대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즉 파이프라인을 계속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만들어 놔야 제가 이 본업에서 조금씩 이제 손을 떼게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근간들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 먹어서 하면 너무 늦어요. 그 얘기들을 정말 좀 적나라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놓은 책이라서 너무 이 책도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네. 그럼 이분들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럼 사업적인 목표나 개인적인 목표도 약간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5년 내에 저희 회사 신사업 건축하는 목표가 있어요. 신사업 건축. 네, 해서 하이엔드 종합 건축자재 전시장을 만들어서 공간을 저희 회사의 전시장 공간을 지역 사회에 좀 이렇게 오픈을 해서 개방을 해서 편하게 오실 수 있게끔 그래서 건축 자재 문화를 좀 선도하겠다 이런 좀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문일이라는 회사를 그룹화를 하는 게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회사로 이제 계열 회사를 분리를 해서 각 회사들을 좀 성장시키고 싶은 목표가 있고요. 4개 회사라면은 저 근간이 되는 문일 라이트스라는 건축 자재 사업이 있고요. 이게 그 뿌리 회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신축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집들을 지어 나가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공방은 제 문일 공방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문일 공방을 조금 더 교육에 관련된 사업자로 변모를 시키고 싶은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푸드랑 이제 드링크 쪽 사업인데, 그러니까 요식업 쪽으로도 지금 관련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도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의를 그룹화하겠다, 이게 좀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유식은 완전히 다른 분야네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간이고 또 공간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네.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이제 추진을 하면서 미래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래 목걸이. 이제 맞습니다. 고민을 좀 하고 미리 이제 계획을 좀 세워놓으셨는데. 네. 뭐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로버트 기요사키. 한 가지, 세 가지 중에 지금 두 가지 말씀.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바뀐 것 중 하나예요. 40살의 완전한 이제 경제적 자유를 1차적으로 이루고 싶다. 그래서 40세에는 뭔가 파이프라인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 미션이 지금 있죠. 지금 한 20년 남아있나요?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그러면 저희 사장마당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사업을 할 것인가? Yes or no? Yes! 네, 그럼 Yes의 이유가 뭘까요? Yes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사업이라는 걸 참 좋아하네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세금을 선불이 아닌 후불로 낼 수 있어요. 이것도 약간 현금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거든요. 세금이 많이 나오나 보네. 네, 모자만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모든 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저라는 사람, 우리 모두의 시급을 한번 뽑아 보셔야 돼요. 나의 시급은 얼마인가? 나의 시급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업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상 시급은? 저의 목표 시급은 생각 안 해봤죠? 시간당 50만 원입니다. 그럼 공식적인 질문은 다 마무리됐고. 아니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아까 인테리어를 그 업체를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신 건데 네. 만약에 요즘 소상공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누구나 필요한 게 인테리어잖아요. 근데 그 인테리어 업체가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그 많은 업체 중에서 혹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방법은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처럼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거는 전제를 일단은 까셔야 돼요. 까셔야 되지만
까셔야 되지만 기대치를 낮추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확률이 많아요. 깔아놓고 단 이제 팁은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보통은 온라인으로 요즘은 많이 서칭을 해보실 거예요.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온라인에 있는 거는요. 근데 과연 그 실체가 맞는지는 한번 그 주소지로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실체 확인. 그 온라인에 나와 있는 실제 사업장 주소지를 한번 가보는 거죠. 정말 이 정도의 규모로 하는 업체가 맞는지, 가능한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어느 정도 제 짝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확률을 많이 올릴 수 있다. 그쵸, 일단 만나봐야 결혼도 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배우자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그 정도로 업체가 많고 많이 생겨나고 많이 폐업을 해요. 혹시 집에 계신 분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보시라. 그리고 업력이 그래도 좀 되어 있는 업체들은 자리가 잡힌 업체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죠. 네, 그렇게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벌써 아쉽지만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출연 소감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얘기해야죠. 네, 아버지 보고 있지? 저는 일단은 현역에 지금 있음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조금 그래도 살아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혹은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네. 아무도 모르는. 네, 그래서 데디문의 일상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네. 아들 데리고 뭐 하시나요? 또 뭐 경영을 전단지 아들 막 전단지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재밌겠다고. 그래서 육아 컨텐츠랑 건축 인테리어 컨텐츠 크게 이제 두 가지 줄기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문일 ITS 문세윤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사장마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